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바나나와 바나나빵 중에서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나요? 그럼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팬케이크 중에서는 뭐가 더 좋은가요? 약간만 더 어렵게 해볼게요. 점심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운 생선과 튀긴 생선 중에서는 무엇이 더 건강식일까요? 당신이 바나나, 오트밀, 구운 생선을 골랐다면 축하드립니다. 현명하게 음식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선택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음식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이요법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체중에 대한 생각은 당신의 자아 존중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때로는 미래와 성공에 대한 생각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할 때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좌절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좌절은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되고 단호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호화로운 생일 파티가 있는 주말은 당신의 훈련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아이가 아파서 돌봐줘야 한다면 잘 조직된 당신의 계획은 어그러질 것입니다. 새로 생긴 5성급 식당에 예약하고 싶은 마음은 당신의 단호한 결심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모두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따금의 장애물은 당신이 갖춰야 할 기술을 예리하게 단련하도록 해주며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으로의 여행을 도와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치팅데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치트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의 무거운 단어입니다. 세금 납부를 속이면 감옥에 가고 배우자를 속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아이스크림 먹기와 같은 다이어트 치팅과 같은 무게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에 관련된 거칠고 비판적인 말과 어조를 자신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말들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체중인 사람들을 경멸과 혐오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그것은 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 신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신부 매장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가게 점원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플러스 사이즈 가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의 행복은 순식간에 자신에 대한 혐오와 날씬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수치스러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패배자이거나 쓸모없거나 한심하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면 당신은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모든 훌륭한 자질을 지나치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할 능력이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냉혹한 사랑 방법의 정반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좌절을 겪을 때마다 비판보다는 자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매우 필수적인 사고방식 전환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작은 실수이며 당신이 가진 모든 훌륭한 자질로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까운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대화를 상상하고 사용하는 단어와 목소리 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친구에게 했던 것만큼 친절하게 하고 있나요? 처음 몇 번은 이 과정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결정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파괴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생각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몸무게를 잰 후 공포스럽게도 약 1kg이 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이어트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낙담하며 몸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곧 왜 힘들게 이런 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당신은 냉장고로 달려가 아이스크림통을 집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목표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셨나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형의 부정적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부 아니면 전무형 사고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올바른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잠시 동료를 만난 당신은 생일 케이크를 먹게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었기 때문에 그날의 식단을 모두 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침으로 오트밀을 먹은 후 30분을 걸었고 저녁으로는 연어 구이를 먹을 계획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네거티브 필터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중 지루한 장면이 나타났다면 그 영화 전체가 지루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한두 번의 실패에 크게 집중하여 당신의 노력을 판단하는 것은 전체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세 번째 유형의 부정적인 사고는 한 번이 항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침에 도시락 싸는 것을 잊었다는 생각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해석되는 방식이지요. 위 3가지 부정적인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생각이 맴도는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번째 유형의 부정적인 사고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 긍정이라고 할까요? 예컨대, 걱정 말고 행복하자는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다음 주에 운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 주에는 출근 전 20분 산책을 하고,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 목요일에는 줌바 수업을 예약하겠다고 말한다면 훨씬 성공에 가까울 것입니다. 뚜렷한 대안으로 진정한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당신에게 기대 이상의 힘을 줍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방법론적 계획입니다.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미루거나 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 간결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앞으로 잘 먹어야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분해해 봅시다. 우선 과일을 더 많이 먹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사과를 먹고 키위나 용과와 같은 새로운 과일도 먹어볼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잘 먹는다는 것은 평일 아침에는 오렌지, 오후 4시에는 사과를 먹고, 토요일 아침에는 식사에 2가지 과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셨습니까? 이것은 식품 목록을 정하고 관련된 시간을 설정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나온 계획을 목표로 하는 체중 감량의 종착지로 가는 단계별 지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계획에는 일주일에 칼로리를 얼마 섭취해야 한다거나 몇 킬로그램을 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획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자비를 보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한 행동 단계를 실천하면서 습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간식 대신 과일 그릇에 손을 대는 것이 습관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잘 형성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변화시키고 싶은 점을 확인합니다.
가령 식단에 특정 과일을 추가해서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겠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과일을 신호로 지정합니다. 아마 차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후 차 시간에 그 과일과 차를 함께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야외에 있는 테라스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어떤가요? 당신은 지킬 가치가 있는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최고 비결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칫 멈추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피터슨과 셀리그먼은 전 세계 종교와 문화, 철학, 문헌을 연구하여 용기, 인간성, 정의, 절제, 초월감, 지혜의 6가지 덕목에 근거한 24가지 성격의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비에커렉터 다도알지 사이트에 나열되어 있는 그들의 발견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덕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장점을 나열하기에 너무 겸손하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내어 친구의 장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의 장점을 찾는 방식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확실한 몇 가지 장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체중을 줄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당신의 최고 강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강점을 당신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령,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면 이 강점을 활용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요리법이나 운동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또한 한 가지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강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강점의 창의력과 친절함까지 팀을 이룬다면 당신과 같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며 이는 식단과 운동 목표를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당신을 더 강하게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은 긍정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 당신이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의 변화에는 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그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영역은 타인이 당신의 몸에 관련해서 말했던 모든 얘기들, 당신의 문화적 기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너무 쉽게 부정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몸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로 정신없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이 당신에게 동생보다 통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면 학교에 갔을 때 데이트 신청을 받는 아이들은 모두 마른 몸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받지 못한 당신은 그 이유가 당신의 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경멸로 바뀌어서 당신을 게으르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며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당신의 정체성을 모두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을 자존감과 연결하면 친구를 잃는 자기 패배적인 게임이 됩니다. 20kg을 뺄 때까지 볼링장에 가지 않겠다거나 스몰 사이즈 옷이 맞을 때까지 친구들의 결혼 초대를 거절하겠다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장수와 행복한 삶이라는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중 변화의 40에서 79%는 식단이 아니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살이 축 늘어진 팔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이 부위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데 팔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은 아기를 안고, 물건을 안고, 정원을 가꾸고, 페인트를 칠하고, 또 운전을 합니다. 생각보다 고마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며 당신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당신의 몸이 더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점은 당신이 때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료의 압박, 즉 또래 압력은 흔히 존재합니다. 강력하고 널리 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동료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의 목표를 지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먹고 운동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지지를 받기 이전에 게으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개월 후의 비교에서는 친구와 가족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혼자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체중 감량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실패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여기거나 체중 감량은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남을 돕지 않습니까? 남들은 당신을 도와주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이 당신과 가깝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의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 생활 습관 변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만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근처에 산다든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다면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밥 먹고 운동하자는 막연한 말은 안 됩니다. 당신이 30분 동안 러닝머신 위에서 뛸 동안 설거지를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거나 또는 이번 주 쇼핑 목록에서 쿠키는 뺏자고 얘기해보세요. 일부 대화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특히 방해꾼을 상대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체중에 대해 놀리는 10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받는 횟수를 세는 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당신을 지지해야 하는 사람이 반대로 불편하게 한다면 그들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가령 야근을 한다거나 두 번째 생일 케이크를 먹을 때와 같이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일에 거절하는 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 중요치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컨대 꿈의 직업, 완벽한 배우자, 천재 아이들,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여유로운 휴가, 아름다운 집들, 수억 원의 급여,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 날씬한 몸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 중 한 가지라도 갖춰야 한다면 매우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라도 말이죠. 그런 면에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행복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8세 때의 쾌활함 정도가 27세 때의 급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중 감량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는 것도 방향이 없는 막연한 목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막연함을 구체화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적어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가 우리의 목표, 즉 체중 감량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답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왜 살을 빼려고 합니까? 당신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비결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강점을 활용하고, 몸에 감사하고, 지지자들을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10kg을 감량하거나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목표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행복의 영역에서 당신의 행복은 몸무게와는 별개입니다. 이 자기애의 공간에서는 자비심과 존경심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체중 감량은 이러한 자기애가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보너스인 것입니다.